특히 싱그러운 계절이면 누구보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농부 이평재 씨. 올해로 70을 맞은 그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명제를 온몸으로 실천하는 분입니다. 매실을 수확해 가장 신선한 상태일 때 소비자에게 보내고 매실 가공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노력도 기울이죠. 농사를 업으로 삼은 지 불과 10년 남짓이지만 그가 가진 지식과 노하우 그리고 열정은 수십 년 묵은 장처럼 깊고 진하답니다.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는 부지런한 농부님은 농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도 자신이 농사지은 산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교육합니다. 1분 1초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는 열정과 집념은 향기로운 인생의 밑거름이 되어주고 있죠. 신뢰를 가지고 나만의 이 농법으로 내가 그대로 간다면은 틀림없이 농사를 지어도 성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자부심을 가지면서 계속 저는 한 길로만 그렇게 갈 겁니다. 싱그러운 기운이 감도는 대자연의 보고, 광양 백운산입니다. 해발 300m 청정지대에 위치한 이평재 대표의 농원은 달콤한 매실 향기와 함께 초여름을 맞이하고 있죠. 어저께보다 훨씬 더 커버릴 것 같아요. 해운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며 젊은 날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보냈던 이평재 씨는 60즈음 백운산 자락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번잡한 도시를 떠나 자연의 노년을 의탁하고 싶었던 그에게 백운산은 더없이 훌륭한 터전이었고 농부의 삶은 가슴 떨리는 도전이었죠. 우리는 다른 데하고 틀려가지고 다른 농장에서는 수확기가 되면은 나무에서 열매가 맺은 것이 적든 크든 한 번에 다 따불거든요. 근데 우리는 큰 것만 골라서 따고 그 다음에 또 한 열흘 있다가 큰 거 골라서 따고 열흘 있다가 큰 것만 또 골라서 따고 3번에 걸쳐서 해요. 근데 매실이라는 것이요, 큰 걸 따놓고 나면 적은 것들이 또 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뭐 수익이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택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는 열심히 일하는 이에게서 풍겨나는 땀내음. 정성껏 가꾼 매화나무에 향긋한 열매가 무르익으면 농부의 얼굴엔 진한 땀방울이 맺힙니다. 이 매실이 작아도 이 남고 매실은 그렇게 큰 종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정도 되면 다 익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씩 한꺼번에 수확을 하지 않고 굵은 것만 지금 출해서 하는데 이 정도 빨가면서 노란빛을 띌 때는 다 수확기가 지금 된 것입니다. 충분히 익은 상태에서 수확하는 홍매실은 당도와 향이 높은 대신에 저장성이 떨어집니다. 수확하자마자 바로 소비자에게 보내야 하는 이유죠. 오늘이요? 그래요. 그럼 오늘 발송하는데 오늘 것은 좀 많이 익었기 때문에요, 바로 내일 까서 담으셔야 됩니다. 이게 전부 지금 소비자들은 상당히 이제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농장에서 직접 연결해가지고 사먹게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농장에 또 찾아오신 분들이 계세요. 농장 방문객들의 필수 코스는 이평재 대표의 보물창고인 발효 숙성실입니다. 3년의 시간을 견뎌낸 보약 같은 매실 효소가 항아리마다 가득 차 있죠. 이 통에다가 350kg 나물이 쬐까는 통하고 맛이 어떠겠어? 맛이 틀릴 거 아니야. 그렇지. 이평재 대표는 발효에 적합한 용기를 고민했고 설탕 비율에 대한 실험도 수없이 했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최적화된 발효법을 찾아낼 수 있었죠.
어떤 사람이 0.7대 1, 어떤 사람이 0.8대 1, 어떤 사람이 1대 1 그래 하는데 이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저쪽에 토굴이나 저 숙성실을 잘 해놓은 사람들은 저 설탕량이 좀 적어도 괜찮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설탕량이 적으면은 이게 브릭스가 낮으면은 부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은 보통 1대1 나는 게 제일 좋아요. 농원의 또 다른 자랑거리는 산약초 탐방로입니다. 백운산 식물자원의 가치와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죠. 하수원에. 하수원인데 이거는 저가수원. 적하수. 예, 저가수원은 마디풀까, 백하수원은 박조르니까 까가 틀려. 근데 원래 이것이 중국의 3대 맹약 중에 하나인 것이요. 무심코 보면 흔하디 흔한 나무와 풀이지만 그 가치를 알고 나면 다르게 보입니다. 나는 그렇지 기농이나 기 저는 사람들 자기 집에다가 심어놓고 이런 거 나물로 먹으라 이거지. 얼마나 맛있고 좋아. 백운산 식물자원화 연구회 회장이기도 한 이평재 씨는 산야초가 갖고 있는 무궁한 가치를 알리고 보존하는 일에 그 누구보다 열정적입니다. 야생화는 350종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야생화를 일일이 전부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채취해가지고 씨로 번식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자연에 훼손 안 되게끔 그래가지고 야생화를 심었는데 그 중에 이제 세계적인 희귀식물도 있고 또 저기 백운산에 멸종위기 식물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육종 보존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런 식물들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늦은 출발을 상쇄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온 이평재 대표는 농업대학을 비롯한 많은 교육기관에서 지식을 쌓았고 그 과정에서 토종 먹거리의 가치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품종을 갖다가 보호해야 된다. 왜 그 사람들한테 뺏기냐. 그 참자 원래 이거 참자. 그리고 이거는 껍질째 먹는 것이고 키보 당도가 훨씬 좋아.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이번에 사서 잡수시면 돼. 예. 수입산 키위로 인해 변방으로 밀려났던 토종달에는 키우는 농가가 적어 재배 정보를 얻기도 힘들었는데요. 이 대표는 농부의 자존심을 건 도전을 했고 토종달에 관한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가 산림청의 멘토로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 열매라든가 이 나뭇잎이 이렇게 더 이렇게 풍성하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더 많이 풍성해지고 또 열매도 더 많이 열은 거 보니까 이 나무가 한 100년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귀농하시는 분한테는 이 열매 자체도 굉장히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매실 못지않게 여기에서도 굉장한 수익도 날 것 같고 건강에도 많이 도움이 되니까 정말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난 10년간 그 누구보다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밤을 낮삼아 공부하며 우리 농업의 갈 길을 고민해온 그는 단순 생산 중심의 1차 농업을 넘어 부가가치가 극대화된 6차 산업에 주목했죠. 그 6차 산업은 실질적으로 그 1차가 농사지 않아요. 그 다음에 2차는 가공, 3차는 이제 교육하고 체험인데 실질적으로 6차 산업을 하다 보면은 필요해요, 그게. 왜냐하면 농장이고 그 다음에 그 고객들이 오는 것도 같이 한개 어울려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2차 가공도 있고 3차 체험 교육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평재 대표의 농장에선 발효액과 식초 등 다양한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한편 산야초 교육농장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든든한 동료가 있어 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날 저희 대표님께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 무엇을 돕겠냐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대표님이 나이 6살 정도 되면은 저희 농원을 충분히 이끌어 가실 수 있으실 분이다고. 그래서는 저는 저희 대표님 이렇게 농원을 하신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교육 농장으로 선정이 된 이후에 이제 선생님을 구하시는 거예요.
강양에 왔는데 세상에 그 이론적으로 공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된 게 올해 12년 정도 됐거든요. 농업대학 동기로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땅의 기운을 품은 약성 좋은 재료에 대한 탐구를 함께 해왔습니다. 백운산 곳곳을 누비며 얻은 약초와 열매를 연구하고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해왔죠. 보통 마른 상태에서 말린 걸 갖다가 3년 정도 지나면은 벌기가 묵어요. 그러니까 술을 좀 35도, 그러니까 30도에서 35도 독한 소주를 부숴 놓으면은 10년이 가도 변질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철 같은 때는 실물 볼 수 없기 때문에 술 쪽에다 여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용으로도 쓰고, 또 이제 이렇게 건강 삼아서 술 같은 것이 원래 예전에는 그 발효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술로도 했고, 우리가 옛날에 설탕이 없었을 때는 꿀로도 했고, 여러 가지 발효 행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술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오롯한 마음을 쏟고 열정을 녹이면 좋은 결과는 따라오게 마련이겠죠. 길가에 피어난 야생화도 그렇게 맺어진 결과물인데요. 농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자연의 선한 모습을 알려주고 싶어 손수 심고 가꾼 녀석들이랍니다. 올해는 가물어서 그런지 꽃이 얼른 폈다 얼른 집니다. 예, 자기들도 그 생존하려고 본능으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때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어머 이쁘네 하다가 보면 어머 시들어버렸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농원에는 무려 350여 종의 야생화가 자라고 있습니다. 자연이 내리고 사람의 손으로 정성껏 가꾼 야생화들은 다채로운 빛깔로 풍경을 물들이죠. 산에나 들에 가면은 야생화를 채취를 한다든지 약용식물을 채취를 많이 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 자료로 저희들이 보존을 하고 토종을 저희가 알리는 데를 힘을 써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산에서 들에서 전부 캐다가 이 농장에다 교육 자료를 지금 옮겨 심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산속이었기 때문에 그 자연으로도 있는 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예, 근데 거의 제가 이제 산에서 다니면서 캐다가 옮겨 심은 애들이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예. 자연이 선사하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으니 더할 나위 없는 인생입니다. 각종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서울의 한 마트에 백운산 농부님들이 출동했습니다. 6차 산업 우수 상품으로 선정돼 판매되고 있는 농원 제품의 홍보를 위해서 먼 길을 달려온 건데요. 소비자들과 만나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익은 매실하고 이제 퍼런 매실하고 차이점을 몰라요. 그래서 거기 이제 씨 속에 들어있는 아미그달되는 독성 물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담글 때, 발효를 시킬 때 그때 이제 어떻게 하는 법을 몰라, 설탕을 어떻게 쓰고, 그래서 그런 자세한 걸 설명해 드리고. 시음 코너는 나이순 실장이 맡아 준비합니다. 농사 짓는 것보다 어려운 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 진심과 정성을 담아 다가갑니다. 선생님 맛이 좀 어떤가요? 맛이 사실 감미로워. 그렇죠. 감미로우면서 새콤달콤해. 이게 이제 강양의 요런 상품, 요 홍배가 이제 완전히 숙성된 상품이다 보니까 이제 두툼한 맛도 없고, 이제 그야말로 아까 시험을 했지만은 그 개운한 맛, 이 맛이 깔끔한 그런 느낌을 이제 투독을 그동안에 많이 먹었지만은 저 홍배에 담은 홍배 깃을 제가 처음 먹어봤어요. 차이를 많이 느끼게 되네요. 네. 이쪽으로 와보셔요. 선생님 이거 시험하셔요. 맛이 어떤가요? 직접 농사짓고
심고 또 직접 가공한 제품이다 보니 그 자부심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누구에게든 자신 있게 권유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아줌마 너무 맛있습니다. 진심을 담은 농부의 마음이 전달된 걸까요? 소비자들이 보여주는 관심과 긍정적인 반응에 힘을 얻고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다리가 죽었어요.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니야. 네 다리가 내 다리인가 내 다리가 네 다리인가 지금 모르겠어라. 다리가 아파가지고. 산과 들을 활보하며 자연을 호흡하던 이에게 한자리에 계속 서 있어야 하는 판촉 행사는 고된 일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너무 재밌어요. 일단 저는 그런 체질에서 그럴까요? 근데 고객을 만난다는 것이 그렇게 저는 힘이 솟는 것 같습니다. 예. 싱그러운 여름날, 7월의 햇살처럼 눈부신 아이들이 농원을 찾아왔습니다. 이평재 대표의 부인이 원장으로 있는 어린이집 친구들이 매실을 따기 위해 방문한 건데요. 자연을 탐구하며 성장하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위해서 농장 식구들도 힘을 모읍니다. 요거 딱, 그렇지, 딱. 그 손으로 깍, 그렇지. 요거 그래. 여기 와라 큰 거, 요거 있잖아, 요런 거. 잡아. 딱. 손에 그렇지. 옳지. 잘 딴다. 그래. 또 요거 놔두고. 자, 요놈 따. 손주 같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이평재 대표에게 농부로 살아가는 보람을 안겨줍니다. 바구니 가득 향긋한 매실이 채워지면 아이들은 뿌듯한 마음을 가득 안고 돌아와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죠. 오, 봐봐요. 매실이 막 둥실둥실 뜨죠. 오, 이거 예뻐요. 대왕 매실. 네네, 대왕 매실이야. 이거 내가 네. 세상 모든 것이 신기하고 즐거운 아이들. 수확한 매실로 매실청도 직접 담아봅니다. 향긋한 매실과 설탕만 있으면 재료 준비는 끝. 귀한 재료에 노동의 수고로움이 더해져 맛있는 먹거리가 얻어진다는 걸 체험을 통해 배웁니다. 그렇지. 부서. 계속 부서. 부서. 물어 쭉 올려봐요. 재밌었어요? 응? 힘들었어요? 매실 따가지고 담아보니까 되도록이면 이렇게 자연으로 많이 데리고 나와서 이제 아이들도 이제 자연에 대한 고마움도 알고 또 이렇게 땀 흘려 일하시는 농부들의 수고로움도 잘 이제 또 조금씩 알아가고 그리고 굉장히 수확의 기쁨을 아이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너무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아이들이 놀기도 좋고 그러면 좋을 텐데 지금 조금 열악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 조금 더 갖고 나가야 되겠죠. (6월) 말에 시작된 매실 수확은 7월 중순까지 계속됩니다. 이 농장에서 한 해 수확하는 매실은 10톤 정도인데요. 수확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보내고 남은 매실은 깨끗이 씻어 발효액으로 가공합니다. 이평재 대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구축된 농장의 회원은 700여 명. 친환경 재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수 없이 매실청을 담는 노하우까지 알려주다 보니 한 번 인연을 맺으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40년간 이어온 부부의 인연도 더욱 견고해지고 있죠. 나이 들어서 뭐 불평불만할 일이 아니고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그러는 것이 얼마나 좋아. 우리가 많이 달라요. 근데 서로 다른 것도 이해하고 한편으로 이제 걱정되는 게 있어서 자꾸 그랬는데 오늘 본 게 막 밝아지고 얼굴도 좋네. 네? 저는 이 생활이 좋아요. 이 생활이 좋고 또 그 무엇인가 우리 집사람은 집사람대로 생활이 있지 않아요. 현재까지는. 근데 이제 퇴직을 하고도
이런 식으로 좀 따라와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걸 강요는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희망한 대로 그냥 희망한 대로 서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막 구석에서 얽매여 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제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앞서지만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하시는 거 파이팅 해야죠. 응원해야죠. 농부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부지런함일 겁니다. 사시사철 해야 할 작업이 넘쳐나고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일들이 대부분이죠. 초여름이면 매실을 수확하고 가을이면 토종다래와 돌배를 걷어들입니다. 진심으로 즐기지 않는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농부의 길. 이평재 대표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농장 회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지금까지 가족같이 그렇게 유대를 가지고 했었는데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생산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가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슨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친환경을 고집하면서 갈 겁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과감히 도전한 농부의 삶. 선택한 순간부터 그는 거침없이 달려왔습니다. 늦깎이 농부가 이뤄낸 달콤한 열매는 치열하게 살아온 지난 10년에 대한 보상일 텐데요. 10년 후 그가 이룰 또 다른 성취가 기대됩니다.